자,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수업 페이지는 어, 안 들어와 주신 분은 없죠. 들어오시면 이제 어, 요 안쪽에 이제 1차별로 정리를 제가 잘 해서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안쪽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수업 페이지가 되겠죠. 어, 수업 페이지 들어오면 상단에도 수업 페이지 주소가 보이고요. 앞에 보이는 메모장 화면에도 보이실 텐데 이거를 카톡으로 전송하시거나 또는 사진 잘 찍어가서 집에서 복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구글 계정을 통해서 이제 GitHub나 코드.org나 프로그래머스, 그다음 코드업, 벨로그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타이핑 클럽 등등 사이트들을 전부 다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계정 없는 분들은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람의 기준을 그냥 예를 들면은 본인이 그 계정으로 이것저것 여기저기 연동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했던 거랑 좀 분리를 시켜서 그 계정은 이제 수업 또는 공부할 때 쓰는 그런 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된다. 분리를 시켜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정을 통해서 이 크롬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동은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GitHub 먼저. GitHub는 수업 페이지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도 되고요. GitHub라고 치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일 처음에는 사인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사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인증을 다 거치고 나면은 사인인을 해서 여러분들 요걸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잘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로그인 시켜놓고 자, 안 따라하셔도 돼요. 일단 어차피 다 제가 나중에 남겨 놓을 거니까. 자, 우측 상단에 프로필 누르신 다음에 세팅스를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이메일스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나오고 프라이머리라고 잘 나오면은 일단 인증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인증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메일 계정 넣고 애드 버튼 누르면은 그 메일이 여기로 날아옵니다. 주메일로. 그래서 그 메일 확인하시고 인증 코드 잘 인증만 하시면은 연동은 문제 없이 된 거고. 자, 프로그래머스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스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들어와서 로그인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모르겠네. 로그인 되어 있네요. 로그아웃 하고 그다음에 로그인 누르면은 카카오 아니고 페이스북 아니고 네이버 아니고요. 자, 구글 또는 기터브 두 개 중 하나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눌렀을 때 로그인이 되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GitHub를 누르게 되면은 전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접속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코드업은 새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오른쪽에 가입하기 누르고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벨로그는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로그인 버튼만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있는데 이게 기터브 마크죠? 이 구글이죠?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로그인 할 걸로. 저는 이제 기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터브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로그인이 바로 된다. 타이핑 클럽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와서 보면은 어,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눌렀을 때 사인 인 쪽으로 먼저 이동이 되죠. 페이지가 여기서 그래서 로그인 with 구글이라고 누르게 되면은 로그인이 잘 된다. 그러니까 구글 계정 하나로 연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가입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 GitHub란 뭘까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Git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원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개발자들 간의 협업을 돕는 웹 호스팅 서비스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바탕화면에다가 어떤 폴더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이 폴더를 로컬 저장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포지터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럼 이건 원격지 저장소예요. 그럼 요 폴더랑 그 주소랑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gi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요 폴더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요 git에 내가 만들어둔 리포지터리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보면은 협업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버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소스 코드를 원격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되는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리포지터리 안에. 그건 나중에 뭐 할 기회가 있으면 일단 할 건데 일단은 가입은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아무튼 그런 곳이 GitHub다. 근데 여기 이제 GitHub 잔디라고 있어요. 잔디라고 보면은 이미지를 눌러보면은 요거는 이제 프로필이라는 곳에 눌러보면 나오거든요. 요 아래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연도별로. 그래서 가로가 이제 월이고요. 세로로 표시된 여기가 월 1이에요. 1. 그래서 1년을 나타내는 거겠죠. 요만큼이.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런 이미지들 보면은 다 전부 다 색이 연하든 진하든 뭔가가 채워져 있어요. 회색이 아닌 거, 회색인 부분보다 색깔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 많죠. 그 말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뭔가 여기다가 업로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어떤 기록을 남기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뭐 이력서나 이런 곳에다가 붙여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떤 걸 했고 뭘 했는가는 오늘 유튜브 들어가서 봐도 공부한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남겨놔야 돼요. 남겨놓지 않으면은 내가 뭘 했는지 사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기는 곳은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육이라는 이제 컨텐츠가 있고 여기에 강의에 들어가서 전체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C 언어지만 난 자바를 공부할래 또는 여기 뭐 파이썬을 공부할래 등등 내가 선택하고 싶은 선택한 언어에 따라서 여기 무료로 체크하시고 듣는 게 사실 저는 제일 괜찮다고 봅니다. 무료로 체크해서 뭐 자바면 자바, 파이썬이면 파이썬 등등 그리고 여기에 코딩 테스트 관련 그래서 이런 코딩 테스트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인증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인증 시험은 PCCP랑 PCC2라는 게 있는데 일단 PCC2랑 PCC-P를 봐야 되는데 PCC2는 좀 이제 뭔가 이 코딩에 있어서 필수 역량 그러니까 기초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시험이 기초고 좀 더 심화 버전이 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 불합격의 여부가 아닌 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요. 합격, 불합격은 없어요. 내 레벨이 나오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신청할래 하시면은 이거를 하셔도 돼요. 온라인으로 아마 봐요. 근데 이제 보실 때 막 이제 주의할 점이 있겠죠. 당연히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뭐 내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캠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추면서 봐야 된다라는 점. 뭐 이런 사이트고요. 옛날에는 뭐 채용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은 다 제거가 됐고요. 이제 그런 사이트다. 문제도 여기서 풀 수가 있고. 코드업은 마찬가지로 여기 문제집이라고 하면은 여기 C 언어 기초 백제라고 하면은 C 언어와 관련된 문제들 100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나중에 뭐 한번 이제 제가 언제 어느 시점부터 이제 요거 한 번씩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뭐 하루에 한 2문제 뭐 3문제씩 풀어보세요 하면 그때부터 그냥 풀어보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벨로그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되게 막 일기장 같아요. 그날 본인한테 어떤 일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공부하는 요소들, 내용들 여기다가 막 적어 놓는 거야. 정해진 내용은 없어요. 여기 적을 때. 세 글자 싹 눌러서 여기에 제목 입력하고 태그 입력하고 태그는 인스타그램 태그 해시태그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여러분들 하루에 오늘 하루의 어떤 내용 뭐 수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걸 알게 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놓는 느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매일매일 적는 게 좋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어차피 우리가 끝날 이제 매일매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을 게 하나 이상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하루에 하나 이상 써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되고 뭐 여기 안에 정리하는 내용들은 뭐 정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싶은 대로 정리하시되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정리한 어떤 글을 볼 수 있고 또는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이 쓴 글을 공유를 할 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 내용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냥 옥사 붙여넣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뭐 수없이 많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거에 있어서요 한글은 없습니다. 한글이 입력되는 게 없고 다 영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타 연습이 부족하다 하시면 요거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하루에 10분 정도.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이걸로 잡아둔 거고 이거의 초점은 이제 중요한 거는 영타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부족하면은 우리가 입력하는 거에 있어서 뭐 안녕하세요 같은 한글은 없습니다. 대부분 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타가 부족하면은 좀 해야 된다. 영타가 그렇다고 해서 나 영타 못하면 수업 못 듣나요? 이건 아니에요. 또 영타를 못해도 수업은 잘 듣고 따라올 수 있는데 영타가 느리면은 좀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 옆 사람은 뭐 한 5분이면은 문제를 다 풀었는데 나는 5분이 아닌 한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15분이 걸릴 수도 있고 왜? 영타가 느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영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자,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안 보고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대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고서 A부터 Z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보드 보고 앞에 화면 보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화면만 보고 그냥 영타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하루에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아래 참고자료 보면은 뭐 이제 코스 2단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코스 2단계가 없고 거기 눌러보시면 이제 코드.org 코스 이제 C 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코스 D라고 나오는데 코스 C 과정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리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보세요. 너무 많은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은 색깔이 좀 연해지고 완벽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언플러그도 하지 마시고 요거 눌러서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문제를 이제 푸는 건데 제일 위에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보고 우측에 문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블록을 어떻게 여기다가 껴 넣어야지 얘가 이렇게 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할 때 여기를 봐야 되고요. 여기도 봐야 되고 볼 곳은 총 3개예요. 여기 4개구나. 여기 요 부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요거 보시고 그 다음 요걸 먼저 봐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 블록을 어떤 걸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몇 개나 쓸 수 있는가? 그럼 이거를 내가 2개를 써서 얘를 옮겨야 되네? 라고 했을 때 옮길 때는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끌어서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은 색깔이 진해짐과 동시에 한 칸 사용했다고 나오지만은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1개 쓰고 있어요. 그 1개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실수로 나 하나 더 썼네? 이거 없어도 되는데 이럴 때는 내가 삭제하고 싶은 블럭을 잡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제거가 돼요. 그리고 실행 누르시면은
움직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되게 쉬워 보이죠? 간혹 가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헷갈리고.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나 잘 넣은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할 때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은 이 블럭의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요. 자, 한번 누르면은 요 하나에 대해서만 실행을 딱 합니다. 그리고 한번 누르면 요거에 대해서 실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퍼즐을 잘 끼워 넣어서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을 잘 해결을 하시면 돼요, 문제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뭐 조건이라든지 반복이라든지 함수 이런 거에 대한 미리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할 시간을 들이면 그때 하셔도 상관없고, 어차피 결국엔 참고 자료예요. 그래서 요 사이트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된다. 어. 그래서 뭐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놓으면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사이트들에 대해서 왜 가입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 출석은 2교시에 부르겠습니다. 오늘만. 내일부터는 1교시에 시작하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업 페이지 안에 1일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래 안쪽에다가 제가 이제 그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거고요. 그 아래 동영상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 동영상이 지금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듣는 분들도 있어요. 이 줌을 통해서 줌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줌이라는 걸 통해서 들으면 요 앞에 여러분들 보는 화면 있죠, 스크린. 요거랑 그냥 제 목소리가 같이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줌을 통해서 녹화된 이 우리 수업의 시작과 끝 총 한 3시간 가량이죠, 그쵸? 줌이 켜지고 꺼진 그 시간 동안에 녹화된 그 영상을 아마 멘토분들이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따로 저도 그냥 영상을 찍어 놓긴 해요. 그래서 뭐 1교시에 뭐 어떤 내용을 했고 2교시에 어떤 내용을 했고 뭐 3교시에 뭐 어떤 내용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달아서 올려놔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찾아서 그냥 보셔도 된다라는 거. 아무튼 영상의 활용은 그냥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저는 예습을 하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대신 복습하라고는 강요를 합니다. 예습보다 중요한 게 복습이고요. 했던 거를 잘 해야지 나중에 새로운 걸 배울 때 더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습보다는 복습을 많이 하시고요. 복습을 안 한다의 기준은 내가 필요할 때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방특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 다 듣고 왔잖아요. 일반 과정과 방특의 차이는 사실 기간이에요. 일반 과정은 한 2달 걸릴 거를 요거는 한 달 안쪽으로 한 2, 3주 정도면 끝나요. 수업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짧지만 매일매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하루를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날에 타격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어. 어차피 영상 주는데 뭐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하루는 새해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은 잘 안 보고 와요, 영상을. 혹은 영상을 그냥 틀어만 놓고 다른 딴짓을 하는 거지. 우리 수업은 뭐예요? 눈으로 쳐다보고 뭔가 머리로 외우고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눈으로 쳐다본과 동시에 머릿속으로 이 개념 이해하면서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고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은 영상을 틀어만 놓고 눈으로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할 땐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본인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눈으로만 쳐다봐서 그런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뭐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닌 실제로 입력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복습을 못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 수업 시간을 한번 좀 살짝 볼까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13시, 1시부터 13시 50분이 될 거고요. 14시부터 14시 50분, 그다음에 15시부터 15시 50분. 이렇게 하면 뭐 1시부터 이제 50분 수업하고 2시부터 50분 수업, 3시부터 50분 수업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이래. 요거는 10분 이렇게 이제 밀어놓겠습니다. 이거는 뭐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이때까지 와라 이게 아니에요. 오셔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전날에 했던 거, 그리고 오셔가지고 예열하는 거예요. 예열.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공부를 이렇게 좀 미리 질문할 것도 생각하고 전날 했던 거 복습도 하면서 예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보통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시간에 맞춰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일찍 5분, 10분 일찍 오신 것처럼 좀 일찍 오세요. 5분, 10분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는 거는 거의 고정인데, 이제 50분이라고 제가 딱 적어놨지만은 45분에 쉴 수도 있고요. 좀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 55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뒤로 5분 정도는 좀 빨리 쉴 수도 있고 늦게 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질문이라는 건데,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이 사람 되게 뭔가가 등급으로 분류를 하면은 초급자인지 중급자, 상급자인지가 분류가 돼요. 이 질문하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단순히 몰라요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은 그냥 초급자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문제를 드리면은 그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할 시간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고민 한 5분, 한 10분 정도 해보고서 잘 몰라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은 그냥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정답 모르는데 빨리 알려줘.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안 알려줘요. 바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질문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야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고요. 그 개념을 활용을 못하겠다. 그 개념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그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좋은 질문인데, 그냥 정답을 내가 모르니 알려달라고 하는 질문은 좋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수업 3시간이에요. 1시부터, 그쵸? 3시간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 빼면 21시간, 21시간이에요. 그쵸? 거기에 여러분들 잠자고 하는 시간 하면 9시간 정도, 많게 잡아서 9시간 빼고요. 그러면은 12시간 남아. 12시간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뭔가 쉬고 뭐 하시는 시간 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나와서 수업 듣는 시간보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공부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모르는 뭔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질문하는 게 우선이 아닌, 요새 뭐 근데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 많이 쓰시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구글링을 잘 안 해요. 왜? 거기에 치면 다 나오는데 뭐하러?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 기반이 다 구글 안쪽에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걔네를 쓰는 건데, 사실은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 문제 냈을 때 모른다고 해서 걔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최대한. 그런 게 싫으면은 다른 어떤 거를 배워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언제 써야 되냐? 어느 정도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럴 때
활용을 하면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냅다 갖다 쓰면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복문이나 이런 걸 써야 돼. 또는 포인터 어떤 개념을 몰라. 그러면 포인터가 어떻게 썼더라? 이런 거는 검색을 해도 돼요. 왜? 그걸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포인터를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은 알아야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잡아주는 느낌으로 검색을 또는 생성형 AI, ChatGPT나 제미나이에다가 물어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정답을 통으로 그냥 알려달라고 막 문제를 갖다 붙여넣는 거는 안 좋다. 왜?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회사에 있는 코드들은 거기에 못 넣어요. 못 넣게 돼 있어. 왜? 보안과 관련돼서. 왜? 우리 회사의 코드를 거기다 넣는다는 거는요. 우리 회사 코드를 거기에 유출을 시키는 거야. 그럼 보안에 안 좋겠죠. 왜? 걔가 그거를 습득을 해요. 여러분들이 얻는 모든 그 안쪽의 데이터는요. 누군가가 그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해결하고 뭔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개념들만 가지고 뭔가 얻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좀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때는 일반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하고 그거에 맞는 문제만 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했나 안 했나를 보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하셨으면은 문제를 금방 풀 거고 하지 못했으면은 문제를 좀 상대적으로 늦게 풀 텐데 늦게 푸는 것도 상관없어요. 못 풀어도 상관없고 결국에 문제는 문제일 뿐이고 그날에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하고 집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핵심이다. 아무튼 질문을 하실 때 이제 그 제가 오픈 카톡방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사항은 수업 시간 때 해도 이제 하면은 상관없지만은 그 외에 이제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된다. 시간은 아무 때나 상관없다. 뭐 아침 일찍이건 밤 늦게건 새벽이건 그냥 남겨만 놓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답변을 드릴 때 하루를 넘겼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를 웬만하면 넘겼던 적은 없는 것 같고 연휴가 되게 길지 않은 이상 뭐 설 연휴나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이상 보통 하루를 안 넘기니까 질문은 남겨주시면 돼요. 단 질문하기 전에 검색 필수. 그 다음에 내가 이 질문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점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왜? 내가 모르는 게 어떤 건지 알려줘야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만 받아들이는 저도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미 나는 1부터 110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3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가 도움을 빨리 드릴 수 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키보드 사용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있는데 얘네들을 한 번씩 해볼게요. 자, 홈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커서가 우측 끝에 있어요. 홈키를 누르면은 제일 앞으로 가요. 문서의 제일 앞으로, 줄의 제일 앞으로. 엔드키는 제일 뒤로. 홈엔드키는 우리 학원 키보드 기준으로 방향키 있으면 그 위에 6개 이렇게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홈엔드키. 그래서 홈 누르면 이렇게 가고 엔드키 누르면 이렇게 가고. 근데 어느 위치에 있어도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거 있어도 잘 안 써요. 근데 이거를 잘 쓰면은 좀 빨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이만큼 복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이러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마우스로는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방향키로는 키보드로는 쉬프트 누르고 홈키만 누르면은 그 한 줄 드래그가 된다. 쉬프트 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붙여넣기가 이렇게 제가 했어요. 여기서 이만큼 복사하래. 아니면은 이게 한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래요. 마우스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위치에 커서를 대고요.
컨트롤 쉬프트 홈 누르면은 요만큼이 드래그가 된다.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필요한 곳에 붙여놔야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때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 나오지만은 쉬프트를 누르고 키보드를 막 이렇게 하면은 드래그가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연습이 좀 자유자재로 돼야 되고요. 컨트롤 A 누르면 당연히 전체 선택이고, 그 다음에 A, B, C, D 이제 입력을 해보면은 이제 그냥 입력할 때 캡슐락이 안 눌려져 있을 때는 그냥 소문자가 나오고 캡슐락이 눌려져 있을 때는 대문자가 나온다. 이거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캡슐락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A, B, C, D를 하게 되면은 Shift를 누르고 A, B, C, D를 하게 되면 알아서 대문자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키보드의 어떤 이런 걸로 활용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기초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을 좀. 그래야 좀 빨라져 뭔가 속도가. 자, 그래서 일단 기본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D2 코딩 폰트라고 있죠? 자, 제가 0과 대문자 5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그냥 이거 대문자 5랑 숫자 0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코드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길어지면은 저게 대문자 5인지 0인지 나중에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헷갈려. 근데 이 디트 코딩은 숫자 0 이런 것들이 숫자 0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옆에 이런 표시가 나와. 대문자는 이렇게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독성이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디트 코딩이라는 폰트를 쓰는데 걔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그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안 나오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한번 내려보세요.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도 있지만 살짝만 내려볼게요. 여기 다운로드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바로 다운로드 되네? 뭐야? 바로 다운로드 누르면 다운로드 되네요. 아니면 요거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되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기록에 보시면 이제 이런 알집 파일이 나올 건데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압축을 풀기 해서 그대로 경로 건들지 말고 확인 닫기 이게 어디에 풀렸냐 근데 어디다 풀어놨지 내가? 다운로드에 풀어놨는데 왜 안 보이냐? 다운로드에 풀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바탕화면에다 풀어놔야겠다. 바탕화면에다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디가 풀려있냐 이거? 야 어디 갔냐? 잠깐만요. 안 되면은 그냥 요것만 누르세요. 요거 여기 위에 있는 거 골드 요거 클릭하시면은 아마 요렇게 열릴 거예요. 요거 열렸는데 만약에 설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 설치되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은 아니요 누르시고요. 그런 멘트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예 누르시면 돼요. 저는 아니요 누를게요.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알아서 다 모든 게 꺼지면 그냥 끄시면 된다. D2 코딩까지 설치를 했다. 그 다음에 유용한 사이트 보면은 뭐 직무별 로드맵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떤 작업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엔드 같은 거 눌렀을 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로드맵이라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눌러 보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가면 뭘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눌러서 심심할 때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 어떤 내용 배우고 어떤 걸 공부할 때 뭘로 가는가 쭉 읽어보시고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따로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1교시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영상이 올라갈 거고 1차별로 제가 정리해 놓을 거다라는 거 음, 그런 걸 올려놓을 거고 아까 전에 이제 디트 코딩 설치했을 때 안 되시는 분들 없었죠? 그 다음에 1일차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세팅이라고 올려놨습니다. 자, 일단 윈도우 키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윈도우 키, 그 다음에 비주얼까지만 입력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 2022라고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나 있다 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없는 분들은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비주얼 스튜디오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눌렀을 때 커뮤니티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커뮤니티 버전. 그 오른쪽에 이제 다운로드 이렇게 되죠. 이거 클릭을 하고요. 폴더 클릭해서 됐냐? 이거 클릭해서 실행 파일. 그 아래는 다 사실 해놓긴 했어요. 이제 요 인스톨러 계속해서 실행을 하면은 설치 항목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 나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 볼게요. 저도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해도 돼요. 집에 가서 새로 하실 때 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치 항목에서 이제 C++ 을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설치 있죠. 설치. 이거 설치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설치를 하면 알아서 얘가 설치해 줍니다. 알아서 설치해 주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치를 하고 나면은 되는데 여러분들 설치할 거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다 하고 나서 뭐 로그인 하라고 나오거든요.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로그인 그냥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로그인 안 하시면 되고 그거는 그 상황이 되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 설치 닫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아까 전에 가입하라고 했던 것들 중에 가입해야 될 거는 일단 뭐 벨로그 이런 거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날 공부한 걸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 끝날 때쯤 이제 여러분들 그쪽에 이제 업로드된 여러분들 게시글이 그래도 못해도 한 20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하루하루 하나씩 다 올려놓았을 때. 요거는 닫을 때까지 기다리고 영상은 여기서 일단 끊어놓고 갈게요.